사업계획은 조사보다는 좀 더 쉽겠죠. 조사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머리가 아프지만 사업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머리가 좀 더 나아요. 자, 사업계획. 자,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요. 자, 여러분 글을 쓸 때도 집시는 것처럼 플레임 올리시라는 거예요. 예? 플레임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플레임을. 예? 여러분 기초 플레임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가 이제 나중에는 플레임도 자기가 막 이렇게 꺾어서 만들고 막 그런다라는 거죠. 자, 조사에 대한 4가지 편견을 다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없애시면 조사는 쉽게 느껴지고, 조사가 쉽게 느껴지면 조사를 잘하게 돼요. 여러분 기획서도 잘 쓰려면 기획서가 만만해 보여야 돼요. 네. 자, 일단 그 다음에 4가지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봤죠. 조사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조사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 노웨어가 필요한 작업이고요. 통계는 어렵고 복잡하다? 실무에서는 통계는 쉽고 단순해요. 왜요? 빈도하고 교차밖에 안 물어봐요. 자, 그 다음 조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찾아야 된다? 인사이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쉽다라는 거예요. 리서치는. 자, 설문지 작성의 기본 방법에 대해서도 쉽고 구체적으로 진실된 답, 척도, 개방형과 폐쇄형, 그 다음에 쉬운 질문부터 어려운 질문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조사에 대한 5가지 노하우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리서치 플래닝 기획서를 쓰는 패턴도 제가 이렇게 어널리시스, 컨텐츠, 그 다음에 서제스천, 그 다음에 리서치 어펜딕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사업계획서 자주 쓰죠? 나중에 쓰실 일이 있을 거예요. 회사도 맨날 쓰고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업계획서예요. 네. 사업계획서 쓰다가 좌절하는 사람은 사업하지 말라고 말아야 돼요. 사업계획서도 못 쓰면서 무슨 사업을 해요. 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써야 될 문서가 한두 개인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데? 통합기획자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여러분 요새는 사업을 하기가 참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굳이 자기 시간을 회사에서 쇼부를 볼 거면 전 나가서 보라고 말을 해요. 네. 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은 사업가가 되게 유리한 환경이 많아요.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드림빌더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 같죠? 아닐걸요? 여러분한테 각인된 사장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은요. 사장님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얘기해요. 우리 같이 가는 거야. 근데 같이 잘 안 가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이 만들려면 여러분의 길을 갖는 게 좋아요. 차라리 대학교를 졸업해서 회사에 취업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꿈이 직장인이래요. 제가 아는 여자의 남자친구가 꿈이 직장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애한테 말을 했어요. 헤어져라. 가능하면. 꿈이 어떻게 직장인이냐. 직장인의 범주는 정말 많아요. 직장인의 범주는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 사람이랑 오래 사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 가서 쓰레기를 치워도 직장인이고요. 직장인의 개념은 뭐예요? 남한테 돈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꿈이 남한테 돈 받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꿈이라기 하기엔 너무 작은 걸 떠나서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만드는 부분. 두 번째, 여러분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해요.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 되게 내추럴한 거예요. 이건 자연주의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상은 별로 물론 많이 쓰지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말. 여러분 직장을 다닌다라는 거는요.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주죠. 한 200만 원 줘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죠. 네. 일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물물 교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봐요. 200만 원을 주면
여러분 인생에서 8시간 정도를 회사한테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파는 거예요. 1시간에 얼마 꼴로. 여러분, 인부들은 시간당으로 일하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시간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삼성 이건희 회장은 돈이 많죠. 그렇죠? 자, 김아령 씨한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돈 다 준대요. 김아령 씨한테. 삼성 회장직도 다 준대요. 대신 하나만 달래요. 당신의 시간. 그러니까 그거를 오케이 하는 순간 이건희 씨가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은 젊은 이건희 씨가 되는 거예요. 늙은 김아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화에서 많이 나오죠? 악마가 딜하는 걸로, 악마랑 뭘 주니까 뭘 주겠다. 여러분은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겠어요? 하겠어요? 해! 그럼 어쩌겠어. 자기가 하겠다는데. 하겠어요? 난 일단 안 해. 왜? 돈 많으면 뭐예요? 쓸 시간 없으면 되면요. 예? 여러분, 이거에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희 씨보다, 부시 대통령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뭐예요? 장점은?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능력 키울 생각하지 마세요. 잘 안 되니까. 시간 관리 잘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오직 게임은 시간으로. 여러분, 신이 인간한테 다 공평하게 준 건 뭐예요? 여러분, 운도 나눠줬어요. 부잣집에서 나오는 놈하고 가난한 집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가난한 집에서 나오는 건 시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둘이 똑같이 있는 건 오직 시간이에요. 시간. 근데 시간도 잘 보면 아니야. 어떤 인간은 건강해서 오래 살고요. 어떤 인간은 뭐예요? 짧아서 몸이 안 좋아서 짧게 살 수도 있잖아요. 오직 여러분이 시간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대가를 돈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또 긍정적이겠지만 시간을 팔아서 받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사 다니는 게 소름 끼칠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 잘 해보면은요. 제가 사업하라고 부추기라는 게 아니라 이건 사업 기획 과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냐? 위험 근육이 발달이 돼요. 사업을 하게 되면요. 회사에 있으면 위험 근육이 퇴화돼요. 왜요? 이렇게 돼요. 위험하면 오직 회사 다니는 사람은 한마디만 해요. 퇴사하면 되지. 회사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요, 위험할 때 나와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데드라인 하루 전에 폭발적으로 능력이 향상되는 이유가 뭘까요? 위험하니까, 그런 거 위험하니까. 데드라인 넘어가면 누가 때리거나, 누가 욕하거나, 그러니까 뭐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위험 근육이 늘 수 있는 방법도,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Living on the Edge라는 말이 있어요. 에어로스미스의 노래 중에. Living on the Edge라고. 이게 뭐냐? 모서리에 놓고 사시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자체를 절벽 끝으로 몰아놓고 살아보세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체적인 라이프를 그렇게 하면 피곤하겠지만, 일을 할 때는 왜? 여러분이 코너에 몰아놔야 여러분 힘이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획서를 써야 되는데 아직 한 달이 시간이 남았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여러분, 많은 사람들, 위인들, 여러분이, 물론이죠. 나는 웰빙처럼 살겠다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맞아요. 나는 뭔가 하나, 빌딩하면서 뭔가 만들겠다는 사람은 일단 자기를 좀 많이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자기한테 되게 관대해요. 여러분이 데드라인 한번 넘어갔죠? 그럼 여러분이 막 자책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은근히 어떻게 하느냐? 못했을 만한 이유를 대서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균형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불편해서 못 살아. 한마디로 그렇죠. 내가 지금 못났어. 못난 이유는 아무리 따져봐도 내 게 아니라면 부모 탓을 하고요. 환경 탓을 해요. 뭐든지 이유를 찾는다고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과 통합적인 사고. 여러분 요새는 전문적인 지식 하나 정도만
있거나 통합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만 할 수 있어도 상당히 가치를 많이 받아요. 예전에 미국에서는요, 애들이 취업을 안 했어요. 왜?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믿어요. 돈은 모으는 게 아니에요. 돈은 모아질래야 모아질 수가 없는 거고요. 돈은 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새 뭐예요? 저축 안 하잖아요. 다 재테크 하지. 이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저축하라고 그래요. 왜요?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을 모으는. 지금은요, 저축하면 바보라고 그래요. 요새는 뭐라고 해요? 은행에 돈을 갖다 놓고 가만히 놔두면 바보라고 그러죠. 그걸 계속 돌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과 사고,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아는 분은, 이건 실화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하는 순간 위험금융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망해가지고 그분은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대요. 오, 주여, 제발, 어떻게 하고 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핸드폰이 다들 어른들은 이러고 차고 다녔어요. 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알겠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점점 어떻게 돼요? 앞으로 머리가 숙여져요. 오지. 이게 찔리니까 아프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고 가니까 안 아픈 거야. 이거 특허내가지고 L 무슨 회사한테 15억 받았대요. 통찰력과 전문적인 지식만 있으면 여러분 15억? 여러분 평생을 벌어봐요. 1억 못 모아요. 왜? 버는 만큼 쓰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 직장인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왜? 아침에 가서 별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려고 싶어요. 그거 주말에 쓰면 되잖아요. 주말엔 자야지. 돈 쓸 시간이 없어. 제가 회사 다니면서 돈을 꽤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모았을까 생각해보니까 통장에요. 그러니까 돈 들어온 거 있는데 돈 쓴 게 없어요. 왜? 회사에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카드로 해가지고 식대 그걸로 다 하죠. 저는 회사 다닐 때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집에 새벽 2시인가 3시에 가서요. 2시에 3시에 돈 쓸 때는 오직 하나예요. 세븐일레븐. 거기 가서 돈을 얼마나 쓰겠냐라는 거예요. 자, 또 외형적인 부분에서 뭐냐? 플러그 앤 플레이 시대예요, 요새는. 플러그 앤 플레이가 뭐예요? 요새는요, 꽂으면 바로 실행돼요. 요새는 인터넷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많은 소호를 만들어놨죠. 자, 두 번째. 요새는 아웃소싱의 시대예요. 여러분, 요새는요, 다 자기네가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회계도 맡기고요. 청소도 맡기고요. 다 맡겨요. 왜? 그게 효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사도 데리고 있고, 뭣도 데리고 있고, 뭣도 데리고 있으면 뭐예요? 고정비도 많이 나가지만 더 머리가 아픈 게 뭐야? 관리 때문에 머리가 아픈다는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아웃소싱 해줄 것만 있으면 바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아이디어와 블루오션의 시대죠. 네. 그래서 요새는 1인 기업이라는 게 살아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서 1인 기업가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공병호 씨가 1인 기업가로 유명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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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기업. 여러분 1인 기업가 되려면 일단은 마인드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원수로 해서 200만 원만 벌면 돼. 그러면 마음이 되게 놓여져요. 보통 직장인들의 1개월에 200만 원은요. 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8만 5천 원, 아니면 9만 원 얼마. 그래도 좋은 게 뭐예요?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에도 나오죠, 돈이. 근데 그냥 내가 한 달 동안 1인 기업가라고 한다고 하면 뭐예요? 그냥 내가 어디 가서 빌어먹든 뭐하든 200만 원만 벌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1인 기업가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1인 기업가가 되게 많아요. 혼자 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사업가가 유리한 시대가 있고, 자, 사업 계획서를 하기 전에 이 두 단어를 생각해 보자. 사업 기획과 사업 계획은 달라요. 사업 기획은 뭐고 사업 계획은 뭘까요? 사업 기획서를 써와봐, 사업 계획서를 써와봐 이래요.
뭘까요? 사업 계획은 못해도 돼요. 물론 두 개 다 잘해야지만 굳이 하나를 더 잘해야 된다면 사업 기획을 잘하는 게 더 나아요. 사업 계획은 뭘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What to do. 무슨 사업을 할까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계획은요, how to do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어려운 게 뭐예요? What to do예요. 뭐 해 먹고 살까? 이게 어려운 거죠. 뭐 해 먹고 살까? 자, what to do는 사업의 발상이에요. 이거는요, 발상의 실행이에요. 네? 발상을 여러분, 아이디어가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죠. 네? 관리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형편없는데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두 개가 다 잘 돼야 되는데, 제가 굳이 말하는 건 이게 어렵지, 이거는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왜? 사업 계획서를 쓴다라는 차원에서는 되게 쉬워요. 네? 여러분, 사업 계획서는 그 사업 자체 what to do에서 이미 결정 난 거예요. 네? 사업 계획서에서 아무리 뽀대게 써도 what to do에서 밀리면 사업 계획서는 투자를 못 받아요. 사업 계획서를 쓰는 이유가 있죠. 제일 보편적인 게 뭐예요? 투자. 또요. 요새는 홍보하기 위해서도 사업 계획서 써요. 또요. IR, 주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고요. 요새는 관공서에다가 뭐 받으려서 사업 계획서 내야 돼요. 요새는 사업 계획서가 광범위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투자 받으려고 하면 썼지만 지금은 홍보용, 영업용으로도 써요. 영업용. 네? 자, 그래서 먼저 사업의 발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평적으로 생각하면 사업 계획은 금방 나와요. 자, 수직적 사업 계획이나 뭐냐? 시장을 수직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만의 틈새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직적으로 사업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파이라는 얘기를 하죠. 마켓쉐어를 파이라고 하죠. 많이들 그런 얘기 하죠. 일단 파이를 만들어 보고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일단 이게 틈새라는 거예요. 전체 시장에서 아무도 안 건든 시장, 그 파이를 내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그 파이가 작기 때문에 나와 몇 명밖에 못 먹고 살아요. 네, 파이가 이 거대한 파이는 누가 먹고 있어요? 보통 대기업이 먹고 있어요. 네, 혹은요, 기존 업체들이 큰 파이를 먹고 있죠.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틈새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최고의 틈새가 1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1인 기업. 왜? 혼자 먹고 사니까 많이 돈이 고정비가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 수직적 사업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시장을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도 부위별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고요. 네, 또 뭐예요? 뭘로 나누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돼지고기도. 네? 여러분, 시장 자체를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라는 거죠. 술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그냥 도수로도 나눌 수 있죠. 도수로 나누면 소주, 양주, 이렇게 소주, 양주 또 있죠? 저알코올도 있죠. 칵테일도 더 낮은 거죠. 가격으로 낮을 수도 있죠. 여성 소주, 남성 소주도 있죠. 그렇죠. 또 속성으로도 나눌 수 있죠. 과실주, 동동주, 먼주 이런 거 나눌 수도 있죠. 브랜드로도 나눌 수 있죠. 국내산이냐, 국외산이냐도 나눌 수 있죠. 뭘로 나누느냐에 따라 틈새는 있는 게 아니라 틈새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이네켄 있죠, 하이네켄. 하이네켄이 미국에 들어왔을 땐 최초 수입 맥주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먹었는데, 그냥 미국에 있는 국내산 먹었다고요. 근데 하이네켄이 딱 들어오면서 시장이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국내산, 수입산. 수입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이네켄 먹는 거예요. 틈새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하이네켄은 또 나눠요. 이번에는 국내산이 또 파이를 갈라요. 어떻게 해요? 드래프트, 그 다음에 라이트. 이렇게 또 나누는 거죠. 또 나눠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뭐예요? 요새는 어떻게 나눠요? 오비 맥주 같은 거. 구멍이, 앞구멍이 큰 거, 앞구멍이 작은 거. 왜? 계속 나누다 보면 시장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수직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체 맥주를 좋아하면서 수입 맥주의 라이트를 중요한 사람은 작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럴 때 요런 게 많으니까 브랜드라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작은 사람들한테 자주 먹게 하는 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한테 팍 팔아버려도 되지만 시장이 작기 때문에 매니아 집단이 계속 먹어줘야겠죠. 그러려면 브랜드 로열티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삼겹살이 막 뜨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돼지가 다 버려진대요. 삼겹살 빼면 삼겹살만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하면 뒷다리살을 요새 막 강조해요. 돼지 뒷다리살로 만들어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만 뭐예요? 시장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필요하면 다 보면. 왜요? 어차피 게임은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하는 거니까요. 삼겹살이 좋다고 하면 삼겹살이 좋은 거고, 여러분 삼겹살 업체도 망하게 해버릴 수 있죠. 옛날에 만두 사건처럼. 어떤 업체가 삼겹살에다가 뭐 집어넣었다가 하면 삼겹살 한 6개월 동안 또 안 먹을 거예요. 그러나 또 6개월 후에는 또 나오죠.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성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쉽게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수직적 싸움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제품의 탄생은 이런 거. 산사춘. 산사춘. 술을 여성으로 나눴죠. 여성이 먹는 술. 대화할 때 먹는 술. 뭐 이렇게. 여러분, 와인은 어떨 때 먹는 술이에요?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는 소주 먹어야죠. 그죠? 친구들이랑 와 하면서 갈 때는 맥주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 잡을 땐 와인 먹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수직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와인 먹으면서 그래도 돼요. 뭐 그러지 말라는 법칙은 없는데 그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고민이 있을 때는 혼자 가서 포장마차에서 깡소주를 먹어야 고민하는 것 같아, 자기가. 왠지 고민하는데 와인 먹으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분위기 잡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이거잖아요. 그죠? 비듬망치. 예? 여러분, 시장 샴푸에서 뭐예요? 비듬이라는 걸 또 찾아내는 거예요. 미샤는 어떻게 나눴어요? 3,300원으로 끊어버렸죠. 계속 나눠버리면 시장이 나와져요. 대신 여기에 단점이 뭐냐? 그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게 히트치면 다시 수평으로 가요. 미샤 같은 경우에는 히트쳐서 다시 기존의 화장품 시장을 뭐 넘나들 정도로 커져버렸죠. 자, 수평적은 이종과 이종을 묶어서 결합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생각해내는 게 수평적 사업계획이라는 거예요. 수평적 사업계획은 뭐냐? 무엇으로 시장을 나누는 게 아니라 묶을 것인가요? 이번엔 뽀갤 생각이 아니라 묶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게 뭔지 아시죠? 개새죠, 개새. 나 이거 처음 봤을 때 인터넷에 개새가 떠서 애들이 욕을 하나? 이게 개새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엠파스에서 써가지고 히트를 쳤죠? 나름대로 유명해진 개새죠. 개하고 새하고 합성이죠. 여러분, 수평적으로 할 때는 유사성과 시너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가능성과 창의성을 보면 돼요. 여러분, 수직적인 거에선 현실성을 봐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수평적인 사업계획에선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 자, 수평적 사업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상출하는 거는 하나로 샴푸. 아까 헤드앤숄더가 나왔으면 하나로. 하나로는 뭐야? 린스와 샴푸가 하나로 뭉쳐진 거죠.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이리톨. 자이리톨도 새로운 거를 만들어냈죠. 뭐예요? 입안 개운하라고 옛날에 껌 씹었죠. 자이리톨은 충치 예방도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스킨푸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새 뜨는 화장품 브랜드래요. 카피가 뭐냐?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이거 있죠. 네. 처먹지 마시고. 누가 이거 댓글도 이렇게 들어요. 자긴 이걸 사다 먹는데요. 네? 푸드니까. 스킨푸드가 카피로 유명해졌어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왜? 여러분 잘 보면 오렌지, 살구 이런 거 다 먹는 거잖아요. 네. 그게 피부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수평적으로 접근하니까 새로운 시장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사업 계획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블루오션을 찾죠.
예, 요새 트렌드가 블루오션이에요. 예, 블루오션은 수평과 수직이 같이 있는 시장을 말을 해요. 예. 자, 결론은 블루오션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 블루오션은 존재하지 않고 블루오션은 찾는 게 아니라 블루오션은 만드는 거예요. 예. 왜? 사람들이 필요한 걸 필요하게 인식을 하고 불편한 걸 불편하지 않았던 걸 불편하게 느껴버리면 그때부터 뭐예요? 블루오션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블루오션의 명칭이 뭐예요? 아무도 없어요. 경쟁자가 없는 완전히 나만 있는 완전히 뭐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최초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처음으로 시도했다라는 거.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 수직적으로 가도 블루오션이 나와요. 근데 그 오션은 되게 짧은 호수 같은 거라는 거예요. 냇가? 아무도 없는 냇가? 아니면 호수? 왜요? 오션은 아니에요. 왜요? 수직적으로 넓어도 수평적으로 넓지 않다는 거예요. 블루오션이라는 건 뭐냐? 그만큼 대단한 시장력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아무도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내가 생각하게 나는 거지. 블루오션을 찾아라. 이름이 바꿔줘야 돼요. 블루오션을 만들어라예요. 만들어라. 자일리톨 블루오션이죠. 지금 여러분 껌 하면 다 자일리톨 껌이에요.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렸죠. 껌은 옛날에 뭐 주시, 프레시 해가지고 이렇게 씹었잖아요. 요새는 뭐예요? 껌은 그냥 딸깍이에요, 다. 왜? 껌 씹는 개념을 바꿔버렸잖아요. 스타벅스 블루오션이죠. 왜요? 커피는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커피는 들고 다니면서 먹는 새로운 인식을 넣어버렸어요. 그 순간 뭐예요? 커피는 스타벅스가 다 블루오션으로 접수된 거예요. 네. 여러분 블루오션이라는 책을 보면은 황우석 박사도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왜요? 황우석 박사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기존의 사람들은 생각 못 했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얘기하니까 뭐예요? 대단하게 뭔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블루오션은 만드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고, 사업계획의 노하우와 사업계획 작성 기본 전략을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당신의 금년도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달성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지만 꿈을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차원이에요. 차원. 네? 이거는 뭐예요?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이고요. 차원은 뭐냐? 여러분 여기서 10억을 최고가 되자. 목표를 최고가 되자라고 하면 목표를 잘못 잡은 거죠. 네? 그놈의 최고가 뭐가 최고인지를 알아야죠. 일단 10억을 벌자라고 썼어요. 그거는 목표가 돼요. 10억을 벌자. 왜요? 구체성이 있으니까요. 만약 내가 10억을 벌자라는 목표를 해놓고 이번 연도에 9억 9,900만 원을 벌었으면 난 목표 달성을 못한 거예요. 왜? 100만 원이 못 벌어서. 그렇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최고가 되자. 그랬더니 최고가 못 됐어. 그랬더니 나는 이번 달에 배 나온 거 최고가 됐어. 무조건 최고를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목표 설정한 거죠. 그죠? 잠을 최고로 많이 잔 것 같아. 최고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0억을 달자 하면은 면이 있겠죠. 차원이. 네. 뭐가 있을까요? 월급으로, 아니면 재테크로, 부동산으로, 뭔가 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면. 그리고 이거는 뭘 거예요? 부동산이라면은 지금 있는 땅을 어떻게 처리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겠죠. 네. 여러분, 요 차원을 많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전략과 전술이 많아지는 거예요. 차원이 많아지면요. 자,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는 로드맵과 똑같은 거예요. 역시 개인이랑 똑같아요. 이번엔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나오면 회사의 목표를 달성해 줄 만한 차원이 나오는 거고요. 이건 뭐예요? 세부적인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업계획서는 요게 다예요. 네. 보통 회사는 차원, 4차원으로 구성이 돼요. 회사가 잘 들어가려면. 일단 인사, 재무, 마케팅, 생산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4개가 잘못하면 이 아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한다는 건 뭐냐? 회사의 CEO나 아니면 회사 사업자의 주체자가 일단 사업 기획적 발상을 해요. 신발 가게를 하겠다. 그러면 신발 가게를 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짜는 게 사업 계획서예요. 사업 계획서를 짤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차원을 봐야 돼요. 차원. 어떠한 차원에서 실행을 하겠느냐. 자,
이것도 마치 인스펙터와 저글러와 그 다음에 댄서, 그 다음에 로드매퍼가 있어야 돼요. 로드매퍼. 로드맵만 그려주면 돼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돈 주고 사업계획서를 맡기는 사람은 돈 낭비하는 거예요. 네. 왜?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 로드맵 쪽 못 그리면 일단 사업하는 게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로드맵을 그릴 땐 체계성과 여러분 구체성과 가독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발상, 창의성 이건 필요 없어요.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요. 왜요? 이미 발상은 끝난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로드맵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겠다. 사업계획서 써봐. 네가 하려는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사업계획서는. 자, 그래서 목적에 따라 작성을 해야 돼요. 사업계획서는요. 만약 투자자를 유치한다고 하면은 사업계획서를 쓸 때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마케팅 플랜보다는요. 네? 왜? 어차피 돈 게임이거든요. 투자자들은 딱 하나만 봐요.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다냐. 네? 아니면 리스크 테이킹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만약 홍보라면요. 마케팅 플랜이나 회사에 대한 연역, 네? 일반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목적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많이 달라지고요. 투자자의 성향, 당연히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업계획서는 설득성보단 신뢰성과 구체성이에요. 여러분 사업기획서를 써오라고 하면 설득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계획서는 뭐예요? 사업계획이 끝나고 나온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많은 벤처회사나 아니면 뭐 중소 뭐 그런 기금 조성해 주는 데 있죠? 그런 데 가보면은 접수처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업계획서 폼이 있어요. 그 폼이 왜 폼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의 개요, 그 다음에 뭐야? 투자, 미천 있죠? 자본금,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경력, 그걸 보고 가능성이 있다, 없다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식 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벤처 투자자나 뭐 이런 데 보면은요, 한글로 이렇게 폼을 줘요. 사업계획서 쓰라고. 사업계획은 그 폼만 잘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 폼을 정해줬는데 자기가 파워포트로 썼어요. 그 사람 떨어져요. 왜요? 어디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폼대로 쓰라면 폼대로 쓰는 거예요. 왜? 걔네들도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폼을 준 거예요. 철하라고. 남들은 다 좌철인데 나 혼자 우철, 삐져나와봐요. 짜증이 안 나나? 짜증이 나겠죠. 사업계획서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사업계획서는 신뢰성과 구체성을 보여주면 돼요. 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도록 여러분이 하려는 사업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 번에 완성하는 것보단 사업계획서는 자주 고쳐서 완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쓸 때는 일러스트나 뭐 이런 걸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일러스트로 사업계획서 쓰고 계획서 쓰시는 분, 콱 이런 거로 쓰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피곤해요. 네, 고쳐 쓰기. 왜? 사업계획서는 계속 수정 보완이 많아요. 네, 이건 다시 써라, 이건 다시 써라. 이건 왜 그럴까요? 투자자가 돈을 주려는 의도가 있으면 수정 보완을 시켜요. 돈 줄 의도가 없으면 떨어졌다라는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검토 중이라는 말도 안 해요. 연락을 안 줘요. 연락이 됐는지 접수가 됐는지 연락을 안 줘요.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이제 검토 중이라고 말을 하죠. 검토를 한 1년 하죠. 1년. 자, 사업계획서 작성 패턴을 보면은 사업계획서는요. 타겟, 백그라운드, 요약본과 프롤로그를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사업계획서도요. 그 다음 오버뷰, 목적, 비전, 일반 개요, 연역, 주요 자원, 시츄에이션, 사업 영역, 제품 소개, 기술 소개. 그 다음 어널리시스는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자사 분석. 3C죠. 스트라테지는 생산 전략, 판매 전략, 마케팅 전략, 매출 전략. 그 다음에 파이낸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별점 자료. 이렇게 써주면 사업계획서가 하나 뚝 나와요. 자, 여러분 타겟은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요. 백그라운드는 일단 서머리, 그다음 프롤로그. 서머리는 원페이지로요. 우리 매번 지금 제가 마케팅 계획서를 하던 원페이지를 하나씩 쓰죠. 네, 사업계획서도 원페이지로 써야 돼요. 왜? 투자자들은 바빠서요.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다 안 읽어요. 보통 한 장만 읽어요. 첫 장을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강점 위주로 요약을 해야 돼요. 네, 우리 회사에 인력이 좀 딸려요. 그러면 그 부분을 되게 디테일하게 기술하면은
무덤 파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에 관심을 줄 수 있게끔 막 이렇게 좀 짜야 돼요. 예. 자, 프롤로그는 여러분 사업계획서는요 잘 써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열정이 느껴지는 사업계획서가 짱이에요. 특히나 사업 당사자가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젊다면 열정적으로 열성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투자를 받아요. 제가 대체적으로 평가를 내리면 그래요. 왜? 어차피 여러분 사업계획서 보면은 기획서를 보고 뭘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얘가 공을 많이 들였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맡겼는지 아니면 대충 썼는지요. 여러분 사업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원 뭐 이런 걸 다 무시한다면 제일 보니까 하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많이 묻어나면요 돈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지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죠? 왜? 남의 돈 갖고 왜요? 아니, 내 돈 갖고 왜요? 남의 돈 갖고 하는 거. 리스크 있는 건 남의 돈이고요. 리스크 없는 건 내 돈이고요. 이게 원칙이죠, 원칙. 네?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대학생이가 사업계획서를 써요. 제가 제 수업 들었던 분 중에 대학생 한 분이 창업을 한 사람이 있어요. 1억인가 받아가지고. 네. 사업계획서만 6개월을 썼대요.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계속 고쳐 쓰고 해가지고 아는 분한테 투자를 1억 받아가지고 지금 다 인터넷 사업을 해요. 네. 직장 다녀가지고 1억을 언제 벌 수 있냐는 거죠. 네.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빠른 시간에 좀 망해라. 그게 경험이다. 네. 그리고 다시 또 하면 된다. 그러면 돈 타오기가 더 쉬워요. 처음보다는 더 쉬워요. 두 번째 돈 타기는요. 왜? 한 번 그 맛을 알면 두 번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것도 똑같잖아요. 한 번 회사 바꾸기 어렵죠? 두 번 이상 바꿔봐요. 1개월에 한 번씩 바뀌지. 실력이 있다면. 투자 받는 사람은요, 실력만 있으면, 대한민국 돈이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열정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를 쓰시라는 거예요. 정말 피가 끓어오는 걸로. 아,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 쓰죠.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쓰죠? 리뷰하는 사람도요. 형식적으로 리뷰해요. 네. 그래서 관공서나 이런 데다 돈을 받을 땐 줄타라는 소리가 있어요. 왜? 사업계획서 자체로는 쇼부가 안 나와. 왜? 서식이니까. 네. 서식을 써봤자 얼마만큼 쓰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공 포인트를 재현하라. 그 다음에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인트로를 작성하는 게 좋고요. 오버뷰는 뭐냐? 목적과 비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사업계획서 한다고 막 1년 안에 뭐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죠. 목표를 잡을 때, 비전을 잡을 때는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쓰는 게 좋느냐? 단계별로 쓰는 게 좋아요. 어떻게? 도입기, 도약기, 발전기라고 많이 해요. 그 기간은 보통 2년 텀으로 끊어요. 그러면 6년이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끈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쓸 때. 일반 계획은 회사의 이념, 조직 현황, 장소, 각종 인증, 사업 실적 등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어떤 분 사업계획서 보니까 정말 쇼크였는데 전세 계약서를 맨 앞장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였나 봐. 자기가 이제 한 1억짜리 자기 사무실이 있으니까 전세 있으니까 나한테 2억 정도 해줘도 너네들 돈 안 띈다. 근데 그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일 가능성이 커요. 뭔 소리가 나올까요? 오죽했으면 전세계획서를 앞에다 넣냐는. 예. 제가 정말 오죽했으면요. 여러분 내가 사업계획을 보면서 돈을 투자를 해주는데 오죽한 애를 돈을 투자해줄 것 같아요? 사업계획 자체가 대단한 애를 해주겠죠? 그렇겠죠? 인증은 뒤로 보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자, 연역. 타임라인으로 작성하는 거고요. 주요 자산. 보통 회사에 보여주고 싶은 내용부터 앞에 쓰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는 인력을 많이 앞에 넣어요. 아니면 젊은 대학생들은 사업할 때 자문교수 해가지고 교수님 인력을 앞에다 넣거나 이래야지 좀 더 보여주는 부분이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회사의 일본 개혁 프레임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시츄에이션.
사업 개요, 사업의 내용과 구조, 흐름이 한눈에 보이도록 원페이지 프로포절 맨 앞장에는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 프로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 수익 모델 같은 거 하나의 우리 모델 요약할 때 한 거 있죠? 그렇게 하나의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면은 한눈에 들어와서 좋다라는 거예요. 제품 개요, 경쟁적 우위점을 가질 수 있도록 소개한다.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뭔가 독특해야 돼요. 독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독특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실용시안을 받는 것도 독특한 방법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실용시안은 뭐냐? 이것도 하나의 이제 실무적인 접근인데, 일단 괜찮죠. 서비스가 괜찮죠. 일단 실용시안하고 뭐 외장이나 뭐 이런 이름이 있죠. 무조건 등록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2년 걸려요. 등록하는데. 근데 특허 신청 중이라는 말만 있어도 상당히 신뢰를 받아요. 여러분 쭉 보면 실용신안 등록증 뭐 이게 많아요. 받았다라는 것보단 신청했다라는 게 많아요. 근데 신청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신뢰성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특허를 하나 갖고 있던 실용신안을 하나 갖고 외장 뭐 하나 갖고 있고 뭐 하나 갖고 있으면 일단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데 최소 1년에서 2년 걸리니까 사업 계획서를 받을 땐 우리나라는 선출원 제도예요. 아시죠?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먼저 받는 거예요. 네. 일단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기술 소개. 현재와 미래의 기술력까지 보여준다. 이 현재와 미래의 기술력은 뭐냐면 현재는 우리가 이러한 인력과 이런 것도 갖고 있는데 너무 미약하죠. 그러면 네가 10억을 주면 이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 조직도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커 보인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거. 자, 어널리시스, 시장 분석. 여러분, 시장 분석은 드릴러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큰 시장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돼요. 자, 경쟁사 분석은 차별화에 따른 경쟁력이 중요해요. 차별화. 여러분, 경쟁사 분석은 차별화 포인트가 될 만한 업체를 포커스로 맞춰서 딱딱 선정한 다음에 분석을 해주면 좋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뭐 서비스 사업 계획서를 쓰는데 여러분이 경쟁자 분석을 삼성 서비스로 해요. 그럼 누가 돈 주겠어요? 네. 너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사 계열, 시장 환경에서 유사 계열로 잘 맞춰지면 그 또래에서 경쟁력 있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사 분석. 강점의 강화, 약점의 보완이 필요해요. 어널리시스에선. 스트래터지, 생산 전략. 여러분, 사업 계획서는 너무 쉬워. 정말 쉬워. 왜 그러느냐? 생산 전략. 생산 전략은 뭐예요? 몇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몇 명으로 어느 정도의 자원이 있으면 한 달에 몇 개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추정이죠. 추정은 뭐예요? 일단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요. 한 달에 100개를 만들어야만 손익계산서에서 대차대조표하고 그게 돈이 맞아요. 그러면 일단 목표를 쓰는 거예요. 100개 하고요. 그럼 100개를 만들려면 뭐 생산 라인이 3개 있어야 되고요. 하루에 3명이 3번 회전해야 돼요. 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뭐래요? 그만한 돈을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추정이니까요. 그렇겠죠? 다 계획이잖아요. 앞으로 내가 하려는, 내가 1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 계획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품 쓰고 단위 쓰고, 1일 8시간, 월간 25시간, 연간 300일. 그러면 몇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몇 개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1일 12시간씩 일을 하는 거죠. 네. 혹은요, 사람 수를 늘리던가. 그러면 돈 들어오는 걸 좀 더 땡겨야겠죠. 이런 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추정이기 때문에 말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은 제품의 종류별 경쟁사와의 가격 비교 후에 판매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내가 5년 안에 돈을 벌어들이겠다. 아마 판매 가격을 너무 낮게 잡으면 못 들어오죠. 그럼 내가 막 치는 거예요. 어차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돈을 받건 뭘 하건 뭐 하건 간에 어차피 다시 쓰게 돼요. 다. 왜? 돈 주는 사람, 창투사 이런 애들 있죠? 일단 여러분의 열정을 제일 먼저 보는 게 여러분을 봐요.
이 사람 자체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그동안 살아온 게. 그만큼, 얼마만큼 이 사업에 열정을 갖고 있고, 이 사업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봐요. 쭉 본 다음에, 괜찮죠? 그럼 사업계획서는 걔네들이 써요. 이런 뒤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있죠? 걔네들이 다 바꿔요. 왜? 여러분들은 비전문가잖아요. 그런 대자대조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걔네들은 전문가들이 다 써줘요. 그래서 걔네들도 결국 뭐야? 투자를 끌어갖고 오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게 전혀 없죠. 자, 마케팅 전략은 타겟 설정 후 통합 마케팅을 설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통합 마케팅. 이렇게 쓰는 거죠. 광고 홍보,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본 거고요. 만약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프라이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차원으로 나눠서 마케팅 플랜을 써줘도 돼요. 자, 이건 선택적으로 써주시는 거고요. 매출 전략. 매출 전략은 3년에서 5년 연별 매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짜주면 되는 거예요. 매출 전략은 이런 거예요. 자, 매출 전략을 할 때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하고 뭘 근거로 써줘요? 아시는 분. 이제 이런 게 사업계획서의 깐돌이 같은 거예요. 일단은 써줄 때 뭘 보면 돼요? 작년에 내가 한 게 있으면 그거를 그거 비율로 해주면 돼요. 작년에 내가 5% 향상이 됐죠. 그럼 곱하기 5로 해주면 돼요. 그게 없어요. 내가 신규 사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요. 이 목표가 2009년이면 작아 이렇게. 시장 규모? 네, 그러니까 1조 시장이라면 2005년부터 이게 지금 1조 몇 번 다는 못 먹잖아요. 1조 시장은 얼마 목표를 딱 세운 거를 가지고 조금씩 증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임의로 내가 증가를 준 거고 객관적으로 하려면 아까 과거 데이터가 있으면 하면 되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 경쟁사예요. 경쟁사가 1년에 15% 성장했다 하면은 나는 15% 내외에서 잡으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경쟁사. 일단 그게 없어. 그것도 없다. 경쟁사도 없어. 난 블루오션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목표를 정해서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서 하면은 임의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너무 맞추려고 내가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 경제보고서나 이런 데에서 같은 산업군에 있는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4.1%씩 매년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 뭘로 잡을까요? 그러면 GDP로 잡으면 돼요. 국가 성장률로. 그것도 없다면요. 임의로 써줘도 돼요. 근데 그 써주는 건 일단 근거가 떨어진다고요. 왜요? 말 맞춘 거잖아요. 그건. 팩트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팩트가 뭐냐? 경쟁사예요. 경쟁사가 2.5% 성장했으면 너네들도 2.5%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써주는 거죠. 여기다. 매출 계획, 산출 근거는 삼성경제연구원의 산업전망 보고서를 충고로 했다. 아니면 K사의 뭐뭐를 전망으로 했다. 이렇게 써주면은 매출 계획을 짤 수 있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틀려도 돼요. 왜? 틀려도 되는데 틀리지 말아야 될 건 산출 근거는 틀리면 안 돼요. 왜 틀려도 되느냐?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손익계산서도 쉽죠? 왜요? 아직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내가 추정해보는 거잖아요. 다 추정.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차대조표도 추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전문가한테 맡으면 그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인데 100만 원씩 달래요. 근데 걔네들 다 추정해서 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줘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겠다 하면은 일단 뭐냐 옥션 이제 애니얼 리포트 있죠? 뒤져보면 다 나와요. 걔네들 매년 1년 연간 성장률 가지고 써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매출 계획은 짜는 거고. 자, 파이낸스 손익계산서.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아시는 분 있어요? 손익계산서가 뭔지? 손익계산서 아주 간단해요. 그냥 가계부예요. 가계부. 회사의 가계부. 1년 동안 내가 뭐 했고 뭐 썼고 뭐 벌었고 그거를 1년 동안 차트화하는 거예요. 보통 사업계획서에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는 파이낸스 부분 재무관리 계획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들어가느냐? 가격이 어쩌고 뭐 들어가는데 이 두 개만 들어가면 돼요. 일단 손익계산서는 뭐냐? 매출과 수입, 총 매출, 이자 수익 배당금, 비용,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세금.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다 합쳐서.
하나의 기업이 1년 동안 쓰고 벌고 한 가계부가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아직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추정 손익계산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였죠? 자, 이거 하나씩 보여드리면 매출에 1년 동안 얼마 팔았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매출원가. 제조 또는 구매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가. 네? 그 다음에 총수익. 이거 빼기 이거죠. 얼마에 구입해서 얼마에 팔았는가가 총수익인 거죠. 자, 판매비. 판매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가. 영업이익.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영업 외수익. 장사와 상관없이 생긴 돈 있죠. 뭐 유가증권이나 처분이 뭐 팔아가지고 만들어졌던 돈. 영업 외수단, 이자 비용. 뭐 이런 거. 경상비용은 뭐냐? 영업 플러스 영업의 활동 1년간 한 거. 특별 이익은 뭐냐? 재수 있어서 생긴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돈 주순 거 있죠? 그런 거. 특별 손실. 반대로 재수가 없어서 나간 돈 있죠? 자, 법인세, 차감순이익, 경상이익 어디 있어요? 플러스 특별이익, 법인세, 회사가 내는 세금, 당기순이익은 1년간 다 빼고 남은 돈. 이것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매출액과, 이거 뭐예요? 내가 일단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얼마에 하게 되면 얼마에 쓸 거고, 얼마에, 그러면 손익계산, 추정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됐다고 그래요. 자, 대차대조표, 추정 대차대조표는 뭐냐? 회사는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이루어져요. 부채도 그래서 자기자본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요, 자산 또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죠. 이게, 자기자본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자기자본율이 얼마나 있고 회사의 기업 상태를 보는 게 대차대조표예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과거 데이터가 없으니까 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주는 거예요. 자, 대차대조표는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 1년 안에 돈으로 만들기 힘든 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거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갚아야 될 돈.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보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얘하고 얘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자산과 부채는 같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대변의 원리라고 뭐 하죠. 예. 딱 이렇게 같으면 대차대조표가 만들어져요. 대차대조표하고 추정 손익계산서는요, 머리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인터넷에 보면 자동 엑셀 시트라는 게 있어요. 예. 집어넣으면 다 계산되는 거 있죠. 툭툭 나와서 하는 거. 그렇게 쓰면은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예. 추정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 그 다음 아까 뭐 있어요? 추정 매출계획. 이런 것들은 다 추정이기 때문에 다 써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재무 파트까지 하고,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한 장짜리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목적. 그 다음에 오버뷰, 조사의 개요. 목적 쓰고요. 일반 개요 써서 뭐뭐 반도체, 뭐뭐 이렇게 쓰라는 거 쓰고요. 그 다음에 시츄에이션, 사업의 개요, 제품 소개, 기술 소개. 그 다음, 어나리시스, 시장은 어떻고, 경쟁사는 어떻고, 자산은 어떻다. 사업 전략은 생산 전략, 마케팅, 판매 가격, 매출.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 다음, 재무 계획은 2개, 혹은 3개, 4개 더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 근데 2개도 되고요. 안 써줘도 돼요. 많은 부분. 안 써줘도 지네들이 알아서 해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넣는 게 좋아요. 손익계산서. 자, 여러분 이거 하나를 보면은 스포츠 네트워크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거, 개요, 분석, 자기네 그 스트라터지,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렇게 매출 손익계산서. 보통 사업계획서는 이 폼으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자, 개요는 뭐 얘네들이 이렇게 스포츠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겠다라는 거 한눈에 쭉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홍길동이가 한 거고, 사업의 경영 비전은 어떻고, 철학은 어쩌고, 예? 그 다음에 주주 현황은 어쩌고, 뭐 액면가 얼마에 나왔고, 경영지 프로필은 사장님 뭐 했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 사업 환경 분석은 정부기관, 민간기업, 조직위원회, 기계위원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써준 거. 그 다음에 경쟁 및 유사 브랜드 트렌드, 야후, 피파, IT 업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쟁 및 유사 업체의 취약점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나의 시사점을 찾아내고요. 그다음 시장 환경은 이렇게 있어서 스포츠 네트워크는 요 정도의 포지셔닝을 할 것이다.
스포츠 네트워크의 SWOT, 회사 자체에 대한 분석이 있고요. 모델 개념은 월드컵 특수와 월드컵 관련 온라인 사이트 현황을 봐서 개선 방향을 토대로 자기네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네트워크 사이트 구축의 방향은 뭐 이런 식으로 4가지 폴더에서 이런 다른 타 기관들이랑 조인트 해가지고 짓겠다. 그 다음에 구축 방향, 수익 모델, 뭐 이벤트 프로모션과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겠다. 향후 전망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 계획서는 이렇게 단계별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야만 연을 크게 잡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그 운영 계획 1단계. 그래서 예상 수입은 뭐 광고 유치해서 얼마 산출 근거라는 게 잡아주죠. 16개사에 100만원씩 받으면 16억이 될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종합 스포츠 포털 사이트로 운영을 할 것이다. 2단계. 이때 벌 돈은 뭐 예상 수입은 얼마 산출 근거는 얼마 연간 얼마 벌 것이다. 자, 운영 계획 4단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디지털 위성 방송을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런 스포츠 네트워크라는 거 만들 거고 3단계에선 그렇게 해서 얼마 벌겠다.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얘네들이 버는 거 이게 뭐예요? 예상 수익 모델이죠. 예상 판매 전략. 예. 이때 이거는 뭘까요? 얼마 벌었더라. 이것도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왜? 산출 근거에서 16개 회사에서 100만원 벌었다. 200만원 벌었다. 내가 만약 200만원 벌으면은 뭐예요? 이거 2, 6, 12, 32억 되게? 이거는 옛날에 어디서 받았다라는 근거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와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먹혀요. 많은 부분. 자, 그 다음에 사이트 기본 마케팅 전략은 사이트 홍보 전략, 기업 전략, 네트워크 구축 전략. 그래서 뭐 공동 마케팅은 뭐 2002년, 2003년, 2006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예상 매출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올리겠다. 여기 아래 뭐가 빠졌죠? 산출 근거라는 게 빠졌다는 거예요. 많이들 빼먹어요. 많이들 빼먹는데 굳이 해야 된다면 어디에 성장 퍼센트를 참고함. 자, 손익 계산서는 이렇게. 자기가 매출액, 매출 원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가 216 얼마에 몇백만 원 이렇게 짜주면 손익 계산서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사업계획서는 몇 가지, 여러분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자체는 2가지 패턴으로 보면 돼요. 첫째, 사업을 기획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은 뭐라고 했어요? What to do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사업계획이 뭐예요? 스포츠 네트워크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게 사업기획이죠. 사업계획은 뭐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목표와 비전과 연역과 마케팅 계획, 생산 계획, 서비스 계획을 짜여주는 거, 발상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정해놓는 게 사업 계획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기획서와 사업 기획서인데 이 앞부분에 사업 기획서까지 가게 되면 더 복잡해야 되겠어요. 왜 이 아이템이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다 해줘야 돼요. 사업 계획서에는 그 부분이 많이 빠져요. 보통 자기네들이 아이템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현황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클 것이다. 매출 계획이나 성장률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잘된 사업 계획서 프레임을 하나 잡으세요. 사업 계획서는 보고 베껴주세요. 왜? 사업 계획서를 못 쓰는 거는 뭐냐? 안 쓰는 거가 있는 거예요. 안 쓰는 거. 마케팅 계획을 안 썼어요. 그럼 전화 와요. 전화 오면 여러분은 그나마 되게 잘한 거예요. 전화 와서 보완하라고 하니까 전화 오죠. 많은 부분 전화가 제 친구가 창투사에 있는데 걔가 하루에 보는 사업 계획서가 100개가 넘는데요. 그 많은 것 중에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왜 안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일단 상당 부분 접근한 거예요. 많은 부분 뭐냐? 빠지면 빠진 대로 연락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뭐냐? 플레인대로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왔다요. 왜? 여러분이 어떤 창투사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넣었죠. 그러면 걔네들이 쓰는 보통 폼을 줘요. 왜? 너무 많이 검토하다 보니까 넣어야 될 거 넣고 넣지 말아야 될 거 넣지 말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딱 접어줘요. 그거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일단 사업계획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아까 이렇게 뭐 매출 계획 쓰면은 대충 이렇게 아마추어 티 나는 거 있죠. 대충 뭐 얼마야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냐 그런 게 여러분 아마추어 냄새를 보여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선 근거, 산출 근거, 뭔 근거 이렇게 촥 해주고 웬만하면 그것도 미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차피 사업계획서 자체는 사업 기획이 얼마나 착실하고 아이템이 얼마나 좋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실화를 일단 접수를 넣었어요. 혹은요, 외국의 어떤 회사랑 구두로 사인을 받았어요. 제휴를 하겠다고. 이런 것이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방법이지, 계획서 자체는 쓸 거 쓰고 뺄 거 빼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뭐 또 있느냐? 의향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의향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를 최고로 많이 드릴 B2B 업체가 있다면요. 그 업체 찾아가가지고요. 인텐드 레터를 받아내는 거예요. 얘네들과 향후 1년 동안 그 계약을 해서 쓸 것이고 그 비용은 총 21억 얼마가 될 것이다. 이건 의향서예요. 의향서. 네. 모든 조건이 수합되면 얘네들과 계약을 할 의향이 있다.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MOU랑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MOU는 뭔가 이게 식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intend letter라는 거예요. intend letter. 해가지고 미국에선 intend letter form 해가지고 담당자 소속 해가지고 위 사람은 뭐뭐해서 뭐뭐해서 뭐뭐 담당자랑 미팅을 해갖고 그에 되면 향후 2년 동안 할 의향이 있음 하고 사인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첨부해주면 투자하는 사람한테 뭐예요? 리스크를 많이 줄여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돈만 해줘서 맞춰만 주면 얘네들이 계약을 맺겠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바로 뚫려버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을 만드는 노하우가. 사업계획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연역을 잘 쓴다고 돈을 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장님 프로필은 중요해요. 사장님 프로필,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깡패였으면 깡패가 없으면 깡패인다고 써야겠죠. 예. 기술 소개. 예. 기술 소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허, 실용실현. 이런 부분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면, 리스크 테이킹이 많은 사업일수록 원가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줘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억은 투자 돈도 아니지. 근데 막 10억 정도 받는다고 하면, 예. 그 원가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거 있죠? 공장의 재고, 아니면 생산 라인, 아니면 뭐가 있어요? 그 생산 공장의 땅값.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난 아이템만 있어요. 근데 한 100억을 끌어갖고 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돈이나 고정자산이 있는 사람이랑 제휴를 맺는 거예요. 공동사업자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 땅,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회수가 가능한 돈이면 거의 돈은 들어와요. 그래서 얘랑 나랑 조인트 파트너십을 맺는 거예요. 나는 소프트웨어를 되고 얘는 하드웨어를 되고요. 돈이 받고 들어와서 나서 또 이제 일은 달라지는 거죠. 또 다르게 기획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사업계획은 고폼을 잘 잡으면은 여러분이 사업계획을 잘하는 거지.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비즈니스 라이팅에서 글 쓰는 거 있죠.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제일 쉬워요. 왜? 사업계획서는 많은 부분 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폼만, 이런 부분 쭉 보면서 이 사업자, 이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필요로 하구나. 이 부분을 해서 추가 파일을 좀 더 많이 넣어주면 일단 승부수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양한 분야별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각각 하나마다 메소드를 이렇게 하나씩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총정리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니까 총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제한제도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회사 내에서 쓰실 수도 있고 왜 그러느냐? 회사가 살아 움직이려면 제한 자체가 제도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사업 아이템화도 될 수 있고요. 그 부분 어떻게 제한제도, 통합 시스템 기획제도를 제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론과 그 다음에 통합기획자, 그 다음에 좋은 수평과 수직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획자가 되게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총 7번 동안 이 수업을 듣고 한 3개월 후면 여러분 다 까먹어요. 네. 안 하게 되면 다 까먹게 돼요.
3개월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연장하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알려드려요. 그런 방법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 제가 이 과정을 만든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제가 바로 보는 관점이에요. 저는 그 어떤 기획서도 되게 쉽게 느껴요. 왜? 저는 일단은 어떤 모르는 생소한 분야의 기획서는 별로 있지도 않아요. 생소한 분야의 기획서가 있으면 일단 뭐냐? 전 플레임을 잡아요. 플레임 잡으면 딱 유사 기획서 3개만 뜯어보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접근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기초를 써낸다라는 거야. 근데 기회가 2-3번 더 쓸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내 노하우가 만들어져요. 처음에 쓰는 거는 별 부담이 없는 게 패턴을 금방 잡아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총 7회 동안 알려드리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패턴만 잡아내서 어떻게 살만 붙이면 그럴싸한 기획서가 나오고 나아가서 상당히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기획서가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 자기가 뭐 총무과에 있다고 총무 기획서만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분야의 기획서를 다 쓸 줄 알고 모든 분야의 기획을 다 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평상시에도 관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 특별히 다음 시간에 저희가 총 정리를 할 거니까 다음 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